네, 야인스톡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부터 만나볼 텐데요. 야인스톡 오늘의 시장의 첫 번째 이슈 무엇일까요? 현대차 그룹에게 사과는 독사과인가?입니다. 자, 기아차와 애플이 이달 중에 애플카 생산을 위한 4조 원 규모의 정식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는 소식으로 오늘 자동차 관련주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렸습니다.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만큼 애플이 누구와 손을 잡을지 주목이 되는 가운데 대표적인 애플 전문가인 밍치거 애널리스트는 투자자 보고서를 통해서 애플이 애플카 첫 모델을 생산할 때 현대자동차가 자체 개발한 전기차 플랫폼인 이 GMP를 기반으로 할 것이라면서 현대차와의 협업을 전망했는데요. 현대차 그룹에서는 아직까지는 결정된 바가 없다면서 신중한 모습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애플과의 협력이 좋은 결과만을 낳는 건 아니라면서 회의론도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대차가 자칫 애플의 하청업체로 전락하면서 자율주행 전기차의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야인스톡 첫 번째 주제입니다. 현대차와 애플카, 또 기아차와 애플카, 이 애플카에 대한 이슈 때문에 자동차 관련주도 좀 들썩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자, 먼저 대림대학교 자동차과 김필수 교수님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네. 오늘 이 애플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예. 애플카가 결국에는 현대차와 협업을 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뭐 네. 관련주들, 뭐 현대차라든지 자동차 관련주들 좀 시장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자, 네. 현재는 확실하게 나온 건 없고 좀 소문만 무성한 상황이기는 한데 이 네. 협업에 대한 현실화 가능성 어디까지 있을까요?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네. 애플 하게 되면은 인류가 만든 혁신적인 제품의 가장 꼭대기가 스마트폰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애플카라는 얘기는 그 다음에 이 무대는 모빌리티를 누가 지배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떠오른다는 겁니다. 그게 애플카가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의 모빌리티를 새로운 시장이다라고 선언한 것이기 때문에 이 네. 부분을 누가 잡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인데 이런 애플카를 잡을 수 있는 회사가 많지는 않습니다. 안전을 전제로 하는 전 세계 이 대량 생산이 가능해야 되고요. 또 이 GMP 같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파생 모델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흑자 모델이 돼야 되고요.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 그 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협의해서 실제로 이 위탁 생산을 할 수 있는 기업은 서로를 꼽는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애플이 갖는 장점과 현대차 그룹이 갖는 장점이 서로 교차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닝 개념의 새로운 개념이 탄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네. 아마 서로 간의 시너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는 현대차에서는 결정된 게 없다라면서 조금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현대차와 애플카가 합작을 한다면 뭐 장단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실보다는 맞습니다. 득이 다 좀 많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어느 정도 장단점은 교차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장점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말씀드린 대로 미래 모빌리티를 선점하고 주도권을 쥐고 움직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네. 일단 애플 하게 되면은 배터리부터 이 자율주행이라든지 또 스마트폰을 바퀴 달린 휴대폰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을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가 갖지 못하는 장점을 갖고 있다는 거, 이거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또 우리가 파운드리 하게 되면은 반도체 위탁 생산을 얘기를 하는데 아마 애플카가 나오는 시점에는 이 모빌리티 쪽에 파운드리가 등장할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주문 생산하는 이 미래의 전기차를 만들어내는 시스템이 보편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때가 된다면은 애플카 또 구글카 또 심지어는 뭐 이 아마존카 등등해서 다양한 파운드리 업체가 등장할 것인데 그 파운드리의 기회를 이 현대차 그룹이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장점으로 보고 있고요. 네. 단점이라고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일단 브랜드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위탁 생산에 대한 것들은 브랜드 이미지의 양면에 존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차는 제네시스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현대차에서 받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똑같은 시스템을 쓰고 있는 기아차가 많이 부각되는 이유고요. 또 타당성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두 번째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애플 하게 되면은 독특한 베타적인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 체제를 가지고 있어요. 네. 안드로이드 시스템과 틀리다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이 주문하는 위탁 생산 차종에다가 집어넣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보편 타당성 측면에서 특히 기아를 받건 현대차가 받든지 간에 독특한 또 베타적인 시스템을 과연 받아서
독립적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훼손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 측면에 있어서는 단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향후 이런 단점을 얼마만큼 최소화시켜서 장점을 부각시켜 주느냐가 앞으로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림대학교 자동차과 김필수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또 시장에 대한 영향을 좀 체크해 볼 텐데 오늘 보니까 뭐 팀쿡 애플 CEO가 양재동에 나타났다. 그래서 뭐 정의선 회장과 만났다라는 이런 소문까지 돌더라고요. 그만큼 이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 협업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다라고 또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시장에서 뭐 기아차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서 기아차 막 올라가고 그랬어요. 자, 일단은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애플카와의 협업이 우리에게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애플카 협업이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자동차 산업은 자동차 자체로 지금 현재 현대기아차면 현대기아차 자체로서 생존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IT 기업, 대기업, 대형 IT 기업을 반드시 잡아서 같이 합작을 하든지 지분 투자해서 같이 가야만 향후의 미래의 어떤 환경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거고. 네. 그럼 현대기아차가 가장 큰 단점이 지금 반도체 기술이 없는 상태고요. 그다음 IT 기술이 현대차 그룹은 이제 낮기 때문에 그럼 IT 공룡이 뭐 삼성이라든지 아니면 애플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면 좋은데 네. 지금 국내에서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럼 애플하고 했을 때 애플에서 이제 뭐 제의를 했다 하면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물론 좋고요. 만약에 현대기아차가 전기차라든지 뭐 이제 전용 라인 eGMP에서 이렇게 생산을 이제 애플카를 만약 해주게 된다면 네. 그러면 이제 현대기아차 입장에서는 수익성을 해서 개선할 수 있고 그런데 2020 뭐 그냥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닌데 뭐 언제 계약을 할 거 얘기까지 나오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럼 2024년도에 한 10만 대 정도가 초도 물량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10만 대 같으면 사실은 수익성을 기여를 거의 못 하거든요. 그런데 자 10만 대라면 작년에 테슬라가 1년에 50만 대를 생산했거든요. 올해 네. 100만 대 이상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럼 그때 2024년도 테슬라 몇백만 대 생산하거든요. 그러면 애플이 그때 사실은 10만 대를 가서 초도 물량을 발주해서 해준다 하더라도 최대 40만 대를 하더라도 그 사이에 우리 테슬라뿐만 아니라 뭐 폭스바겐 관련된 전기차에 선도하는 뭐 루시드 이런 데는 훨씬 더 많은 기술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애플카는 늦었다. 애플이 기존에는 스마트폰에서는 네. 애플이 선도적인 전략을 써서 새로운 혁신을 해서 뭐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나가서 성공했거든요. 그런데 애플은 중도의 전기차나 자율주행 포기했었어요. 거의 그 정도를 했다가 확신이 어떤 오너십이 없는 상태, 확신이 없는 상태에 왔다 갔다 하다가 세월이 다 간 거예요. 그래서 벌써 자율주행차는 테슬라가 가장 앞서 있습니다. 테슬라는 지금 이제 1,000만 원 솔루션 1,000만이거든요. 그래서 팔고 이제 그때 2024년도에는 완전히 운전대 없는 걸까지 할 수 있는데 이제 애플이 들어가서 하겠다는 것은 아마 저는 아마 뒤처질 걸로 보이고요. 이번에는.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애플이 하게 되면 결국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개념을 갖고 하는데 네. 결국은 자율주행차에 던 이제 누적된 데이터 경험치를 많이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경험치는 지금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테슬라랑 구글이거든요. 그러면 구글하고 테슬라 자율주행 훨씬 더 이제 앞서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애플이 하다가 늦어졌기 때문에 아마 뒤처진다. 그냥 단순히 스마트폰의 애플이었으니까 네. 자동차 자율주행 애플이라도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왜냐하면 스마트폰의 애플 같은 회사가 지금 자동차 분야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다? 그러니까 애플은 졌습니다.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죠? 저는 애플하고는 네. 만약에 현대기아차 사장이라면 네. 저는 애플을 잡지 않습니다. 아, 잡으려면 그럴까요? 삼성을 잡아야죠. 아, 반도체 기술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알겠습니다. 좋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건 시장이잖아요. 네. 하여튼 이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자동차 뭐 현대차, 기아차는 물론이고요. 부품주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주들까지 함께 오늘 동반해서 강세 랠리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앞으로 좀 대응을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사실은 이제 부품주랑 여러 가지 완성차랑 이렇게 해서 같이 막 주가도 움직이고 하는데 만도도 움직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면 이제 뭘 사야 될지 투자자 입장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부품 업체들은 여러 가지 상황이 앞으로 아주 어려운 상황이 많이 놓여 있거든요. 자동차가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부품들이 내연기관 부품 줄고 이제 친환경이나 이제 자율주행차나 관련된 부품으로 전환을 빨리 해야 돼서 가야 되는데 지금은 매출 비중이 향후에 몇 년 동안 매출 비중 주는 게 더 많거든요. 신규로 들어가는 자율주행차나 전기차 관련된 부품보다는 네. 훨씬 더 적기 때문에 이제 줄어들거든 전체 부품이. 그 사이에 가정에 변화하는 가정에 생존 경쟁도 해야 되고 새로운 환경을 적응하면 아주 어려운 길을 가야 됩니다. 부품사들은. 그런데 이제 현대기아차라든지 완성차 업체들은 그나마 기존의 수익이 나오는 상태에서 이제 전기차로 전환하면 이제 내연기차 대체하더라도 그다음에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제 전기차도 있지만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SUV 차량을 위주로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차가 올해 나오는 전기차 대다수는 이제 대형사들의 SUV 차량으로 전기차가 나오거든요. 뭐 7천만에서 1억 2천 사이에 주로. 네. 그러면 기아차가 SUV의 강자이기 때문에 특히 그래서 기아차에 좋을 것 같고요. 뭐 지금은 이제 왜 만약 애플이 투자하면 현대차에 안 하고 기아차에 사주를 투자할까? 이런 생각하면 기아차의 강점이 SUV 차량이면 결국 애플카도 SUV로 해서 만약에 자율주행차나 전기차를 만들지 않을까. 네. 그런 식이 돼서 기아차가 더 훨씬 더 좋은 매력도가 높다. 이렇게 부품과 현대차보다는. 그래서 오늘 기아차도 사실은 한 10%씩 많이 움직였거든요. 네네. 뭐 투자해준다고 움직였지만 아직도 상승 여력이 결국은 더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야인스톡 첫 번째 주제 현대차 애플카에 대한 종목들, 자동차 관련주들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이어서 이번에는 두 번째 야인스톡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인스톡 주제 무엇일까요? 네, 오늘의 이슈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이번 주 25번째 부동산 대책 사기 신도시입니다. 변창훈 국토부 장관의 취임 후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내일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특단의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25번째 부동산 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이 되는데요. 이번 대책은 전국의 주요 지방 대도시까지도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공급 대책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에서는 건설주가 이에 기대감에 화답하면서 주가가 오르고 있고요. 삼표 시멘트 같은 시멘트주 역시 들썩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에는 건설주 이야기 해볼까요? 이제 드디어 내일이죠. 25번째 정책, 그리고 새로운 국토부 장관의 첫 번째 대책, 또 2021년 부동산 시장의 첫 번째 그 대책의 스타트가 이제 내일 나오게 됩니다. 아무래도 공급 대책이 좀 유력한 가운데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건설주들이 좀 들썩이고 있는데요. 자, 전문가님, 이렇게 해서 공급 대책이 확대가 된다면 네. 아무래도 좀 건설 경기가 회복이 되고 건설주들의 실적도 조금 개선을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중장기적으로 물론 실적 개선될 거 보이고요. 공급 대책 발표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서울에 30만 호, 수도권에 60만 호 정도, 60만 가구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럼 전국 80만 가구니까 이게 이제 신도시 3기가 17만 5천 가구 정도인데 이거 80만 호니까 4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3기 신도시보다 4배라는 것은 아주 큰 규모라는 거죠. 대규모. 그렇죠. 그리고 이 수도권에 제공되는 이 이제 공급이 어느 정도냐 하면 작년에 아파트 거래량 이제 거래량을 봤을 때 주택 거래량에 한 뭐 18만 호 정도 되나요? 그 정도에 또 몇 배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급하는 규모가 생각보다 크다는 겁니다. 크면 결국은 관련된 수혜가 중장기적 계속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기존의 상기보다 상기는 크게 영향이 이제 주가에도 영향이 크지 않았는데 네. 이 정도의 규모라면 중장기적으로 건설회사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도시를 건설하든지 아파트를 많이 공급하게 되면 초기에는 일단은 신도시 건설할 때는 막 땅 파고 토목공사가 아주 중요한데요. 지금은 서울이나 수도권은 토목공사 재개발 쪽이나 이런 쪽이 많기 때문에 재건축이나 그러면 결국은 시멘트 초기에 공사는 시멘트라든지 이런 게 일단은 수혜가 먼저 될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철근하고 이렇게 들어가면서 결국은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입주하게 되면 건설사들도 수혜가 되고요. 그래서 관련된 주택 건설의 경험이 많고 주택 비중이 높은 회사를 투자하는 게 가장 안전한 투자고요. 네. 그래서 2018년도에 건설주와 뭐 시멘트주 마찬가지 전부 다 주가 측면에서는 2018년도에 주식은 뭐 남북 경협 때문에 이제 북한하고 우리나라도 그래서 주가가 2018년 엄청나게 올랐었죠. 거의 100% 이상. 그러면 지금 그 2018년도 그 남북 경협 전에 하에 무더 전에 주가까지 다 올라왔어요. 지금 현대 건설도 뭐 3만 대 와 있고 GS도 다 와 있으니까 네. 그러면 그 2018년도를 돌파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이제 그 정도가 될까 생각해 보면 실질적으로 이번에는
실적에 기여하기 때문에 그래서 2018년도 주가 정도를 따라잡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전체 또 장이 좋거든요. 네. 경기 민감주들이 2018년도 대다수 경기 민감주 그 가격의 고점을 돌파를 못했거든요. 고성장주 말고요. 그런데 이제는 그 경기 민감주 뭐 철강 이런 말고 이제 그 중에서도 건설과 철강주들도 2018년 고점을 거의 다 이제 돌파를 시도할 걸 보이고 돌파할 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전체 시장에서 우리 건설주들도 어느 정도 좀 지수 상승에 아니면 지수를 안전하게 받쳐주는데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지금은 좀 긍정적으로 보면서 투자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건설주들이 이제 올해는 조금 더 탄탄하게 좀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뭐 공급 대책뿐만 아니라 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건설주들 실적에 대한 부분까지 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앞으로 조금 더 중기적인 투자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내일 대책이 나오잖아요. 네. 그 이후에 좀 우리가 좀 건설주라든지 이쪽으로 해서 조금 잡아볼 수 있는 종목들, 탑픽 네. 종목들을 좀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건설 쪽에 보면 주택 비중이 가장 높은 게 이제 GS 건설 대형주 중에서 네. 현대라든지 대림이라 다른 거는 해외 이제 공사가들이 많았을 거 과거에. 근데 GS는 항상 거의 절반 정도는 주택이라서 대우건설은 물론 이제 주택 많지만 네. GS 건설이 이제 잘 하고 있거든 그쪽에선. 그래서 GS 건설이 저는 좀 안정적이고 탑픽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네. 주가도 이렇게 보시면 이제 월 주봉으로 보면 계속 잘 올라가고 있죠. 2만 원대에서 2만 5천 내외에서 지금 현재 4만 3천까지 왔습니다. 네. 거의 100%는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곧 아까 금방 제가 말씀드렸지만 2018년도 주가가 여기죠. 4만 8천 5만 정도 고점인데요. 5만 원 내외. 이것을 당연히 돌파할 걸로 보입니다. 그 힘이 바로 그 규모라든지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토목공사 이런 게 이제 재개발, 재건축 도시 수도권 주변에 몰려 있기 때문에 서울도 그렇고요. 서울에 또 30만 호가 되니까 그럼 직접적으로 건설 회사에 바로 수익을 갖다 주는 그런 시멘트뿐만 아니라 대형 건설사 되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 이 모멘텀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지표도 마찬가지고 거래량도 뚫려 있기 때문에 특히 GS 건설은 사신 분들은 보유하시고 신규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네. 그다음에 또 소형주들은 이제 금방 시멘트라든 이런 거 좋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저는 아까 삼부 시멘트 막 급등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거는 보다도 그것도 이제 소형주 좋아하시면 괜찮지만 이제 시작하니까 고개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냥 들고 있으면 어차피 실적 좋아진다는데 손이 안 나거든요. 좀 기다리면. 그래서 그런 것도 괜찮고 그다음에 좀 안전은 그래도 수도권이니까 수도권의 레미콘 사업을 가장 1등은 유진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네. 수도권에 크게 이제 건설이 좀 좋아지면 레미콘 사업이 레미콘은 일단은 땅 팔 때가 아니라 이제 건축 건물 올라갈 때거든요. 그럼 조금 더 있다가 되겠지만 그래도 일단 레미콘 잡아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뭐 올릴 때 레미콘을 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 기업이 일단 이제 수렴하고 있습니다. 수렴해서 가기 때문에 과거에 저 위에 만원 이렇게까지는 뭐 못 보더라도 네. 일단은 평균적으로 한 7, 8천 원 내외는 가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보다 수익률 한 5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럼 20, 30%. 그럼 오늘이 5천 원에서 지금도 마감해서. 안전한 영역이기 때문에 내려가면 더 사면 되고 네. 비중 조절로서 이제부터 매집해도 보시면 과거에도 차트 보면 수렴하면 늘 갔거든요. 주식은 수렴하면 늘 갔거든요. 이렇게 네. 수렴하면 그러니까 좀 시간이 있더라도 간다. 그래서 괜찮은 종목들이 두 종목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건설주 앞으로 전망 긍정적이고요. 그중에서도 GS건설이라든지 유진기업을 좀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차우님께서 건설 지금 포트에 없는데 사야겠다 하셨는데 조금 타이밍 잘 잡으셔서 수익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야인스톡 1부 야인스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부 마무리하고 2부로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 뒤에 화면 나가고 있나요? 저희 회사 앞인 것 같아요. 합정동 폭설 현황이라고 합니다. 눈이 이렇게나 많이 오네요, 전문가님. 어떻게 차가 뭐 운행 못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오늘 집에 못 가는 거 안에 아닐까요? 있으니까 진짜 눈 온 줄 몰랐는데요. 집에 못 가면 오늘 밤새 여기서 방송이나 할까요? 네, 저도 유튜브로 24시간 하고. 그렇죠.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지금 밖에 계신 분들이라면 집에 조심해서 들어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저는 2부에서도 종목 진단과 함께 새로운 이슈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10시에 만날게요.
네, 야인스 리턴즈 계속해서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야인스톡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주제 만나볼게요.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공매도 금지 연장 5월 3일 대형주는 재개입니다. 자, 정부가 공매도 금지 조치를 5월 2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로 국내 증시가 급락하자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시장 조치를 의결했고 이후에는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지 않자 추가로 6개월 공매도 금지를 연장했었는데요. 3월 15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금융위원회는 5월 2일까지 금지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5월 3일부터는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지수에 포함되는 종목은 공매도가 재개되지만 나머지 종목은 별도의 기한 없이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연장되는데요. 금융위는 공매도 재개에 대한 시장의 우려와 염려가 큰 만큼 부분적 재개를 통해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 해볼까요? 현재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게임스톱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국내 시장에서도 반공매도 운동이 일어나면서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HLB에 대한 종목들 좀 크게 흔들리기도 했었는데요. 자, 여기다가 또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지금 채팅창에서도 그러시지만 공매도 금지를 3개월 더 연장해야 된다. 혹은 공매도를 전면 폐지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자, 이제 3월 15일이었습니다. 공매도 금지가 이제 공매도 재개가 되는 상황에서 이제 오늘 이제 금융위원회에서는 5월 초까지 연장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어요. 오늘 장 끝난 이후에 발표가 됐는데 일단은 연장에 대한 내용 좀 자세히 좀 짚어볼까요? 네, 사실 장중에 거의 나왔고 장 끝나고 확정 건데 그래서 이제 코스피 200, 이제 코스피 200과 그다음에 코스닥 150은 이제 지수의 기초 자산들이거든요. 그러면 코스피 200 가지고 지수 선물, 네. 코스피 200 지수 선물의 기초 자산 종목들, 그다음 코스닥 150도 그렇고요. 그럼 이게 이제 5월 3일부터 부분 재개라는 것은 코스피 200 종목 200개, 코스닥 150개를 동시에 공매도를 이제 재개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일부씩 하나씩 이제 해주거든요. 그래서 하고 나머지 종목은 이제 재개 시점이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게 전혀 없고요. 계속 논의를 네. 할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도 이제 나머지는 부분적으로 계속 하나씩 이제 금감위에서 지금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그냥 5월 3일부터 그냥 이렇게 따로 금감위 열지 않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재개하면 되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금융위원회에서 다시 언제 할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된 거 확정된 거 전혀 없기 때문에 네. 그래도 올 이후부터 하나씩 될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왜 공매도를 다시 재개하나 이렇게 네네. 한목에 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러니까요. 시장 충격을 완화시키는 거죠. 하나씩 하면 그 대형주 위주로 하는 건 사실은 삼성전자라든지 코스피 200 종목은 이 공매도가 없으면 오히려 불안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공매도가 파생 상품하고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자산은 펀드뿐만 아니라 대규모 자금을 굴리는 분들은 해지의 목적이 아주 크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일반 개인들은 사실은 공매도가 별로 영향이 없어요. 조그만 좀 공매도 거의 뭐 조금 인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요즘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하고 현대차고 엄청나게 많이 샀고 있거든요. 네네. 시장이 들어오면서 외국인들 파는 거 기관판 전부 다 받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매도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 민감하게 반영되는 거죠. 실제로 개인 투자 오래 많이 샀기 때문에 작년에 그렇죠. 그래서 이 민감하게 작용돼서 운동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냥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어떤 이제 기관과 외국인보다 개인이 진입이 공매도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잘 안 되니까 네.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이슈가 나오는데요. 결국은 이제 공매도라는 것은 저는 이제 대형주를 위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매도가 만약 폐지했다. 그럼 뭐 개인 투자한테 좋을 것 같지만 지금 개인이 시장에 엄청나게 들어와 있잖아요. 네네. 공매도가 없어지면 폐지되면 반등 안 합니다. 하락 시작하면 끝없이 빠집니다. 왜냐하면 왜 끝없이 빠진다냐면 공매도를 해놨다는 것은 다시 내가 주식을 내려가면 20% 내려가면 20%그 주식만 1,000주를 사가지고 20% 내려가면 1,000주를 다시 사가지고 갚으면 내가 20% 수익을 확정되는데 네. 이 공매도가 없으면 내려가면 개인들이 겁나서 팔잖아요, 그죠? 만약 어떤 악재가 있어 팔면 그렇죠. 누군가 받아줄 사람 없는 거죠. 즉 받아줄 수 있는 공매도 세력이라는 팔았던 사람 재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끝없이 빠져버립니다. 지금 올라올 때 끝없이 올랐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내려갈 때 끝없이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과거의 차트의 개념을 갖고 어디서 반등할지 이게 안 되는 거죠. 거기서 공매도는 대형주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는 공매도 가지고 크게 악재로 과거에 솔트론만 이제 10만 원 내외에서 그랬지. 지금은 뭐 그렇게 영향이 크지 않거든. 개인들 외국인들 다 주식 다 뺏겼어요. 기관들 개인들한테. 그래서 오히려 네. 개인들한테는 지금 공매도를 5월부터 재개되는 게 훨씬 더 시장 안전판 역할을 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래요. 있습니다. 이제 채팅창에서도 이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 역시나 좀 활발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신은비님께서는 공매도가 있어야 상승장에서 그래도 슈팅이 잘 나온다라는 의견도 주셨고요. 자, 그래도 이 공매도 연장이 됐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근데 한 달 반은 조금 애매한 거 아닌가? 그리고 제도 개선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개선하죠. 좀 제도를 개선한 이후에 네. 공매도를 재개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그에 대한 부분이 아직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네. 한 달 반 이후에 부분적인 재개를 한다는 건 결국에는 나중에는 계속해서 완전히 재개를 할 거다라는 거잖아요. 하는 게 이제 하는데 네. 저는 재개할 거로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냐면 지금 공매도가 재개 전까지는 물론 대응전 좀 좋아지겠지만 네. 재개를 하게 되면 어떤 개인들이 2달 정도 있으니까 2달 동안 금감에서 이제 저걸 합니다. 주식을 많이 빌려와 가지고 네. 저 장기 투자자들 연기금이나 이렇게 많이 빌릴 수 있는 데서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서 빌려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계약을 해놓으면 개인들도 빌리고 싶으면 삼성전자를 빌려서 내가 돈이 뭐 3천만 있는 사람, 7천만 있는 사람 몇 프로 만약에 그에 맞춰서 얼마 정도를 빌릴 수 있는 여력을 해서 우리가 뭐 선물에 전기금 이렇게 하듯이 그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5월 3일 이후부터는 대형주도 내가 어느 정도 빌려서 팔고 싶으면 그 위험에 개인들이 공매도나 어떤 선물에 대한 비슷한데 위험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공매도 치면 엄청나게 위험하거든요. 선물처럼. 네. 그래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위험 관리까지 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전기금 제도 해가지고 자유롭게 빌릴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만들 걸로 보입니다. 그게 네. 바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 더 바로 세우는 거죠. 평평하게 만드는데 그걸 만들어 놓고 하는 과정이 기본 2개월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네. 2개월 정도를 이렇게 하는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중소형주는 뭐 재개되더라도 큰 영향이 없으니까 그래서 코스피 200은 아마 개인들도 공매도가 활발히 되면 손해가 더 날 걸로 보입니다. 주식으로도 돈 못 버는데 공매도는 더 못 벌죠. 간단한 거 아니에요? 실력을 갖춰야 돈을 버는 거예요. 그죠? 간단합니다. 그래서 공매도를 재개하면 공매도 갖다 빌려서 내려가면 아니 올라간 거 못 맞추면 내려간 거 맞출 수 있을까요? 그렇게 더 손해나는 거죠. 그래서 주식 선물뿐만 아니라 선물하신 분들은 선물하고 주식 훨씬 더 안전하거든요. 해지도 하고 다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주식을 잘 모르니까 이제 주식 선물을 이렇게 하게 되면 더 복잡하거든요. 그럼 더 모르는데 더 힘들어져. 그래서 더 손해가 나고 네. 옵션 하면 더 손해가 나고 사실 옵션 더 안전한데 그래서 공매도를 하는 게 오히려 하게 되면 개인들 손해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은 대형주를 많이 샀기 때문에 네. 해지하는 목적을 잘 배워가지고 공부를 하고 2달 동안 이제 사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공매도가 뭐 이 정도 2달이니까 좋은 걸로 보입니다. 이 정도 적당한 걸로 봐요. 저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장 내내도 이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가 있긴 했지만 장 끝나고 확실하게 이제 발표가 난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내일장에 이 공매도 연장이 영향이 있을까도 궁금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네. 공매도 그 반공매도 운동의 핵심이었던 뭐 셀트리온이나 HLB부터 시작해서 좀 영향이 있을까요? 내일장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렇게 보면 돼요. 시장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지금 시장의 핵심이 누군가, 즉 주포가 누군지를 봐야 되죠. 지금 시장의 주포는 외국인도 아니고 외국인? 기관도 아니에요. 개인. 개인입니다. 돈 많은 개인. 물론 그래서 막 삼성 초보자 개인. 돈은 좀 있는데 어떤 사고 싶어서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거 사고 싶어 해요. 그러면 공매도가 이제 2달 연장됐으니까 마음대로 더 사도 되겠다 생각하는 거죠. 공매도가 못 간다고 생각했는데 그동안. 네. 그래서 지수가 잘 안 빠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지수가 다시 3,000포인트 한번 내려가서 찍고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지수는 네. 그런데 3,000포인트 안 깨지는 거죠, 이제는. 안 깨질 확률이 아주 커요, 다음 주에. 그러면 안 깨지고 행보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올라가게 됩니다.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또 미국 시장도 안정돼 있고 해서 물론 이제 옐런 의장이 뭐 이제 이번에 공매도뿐만 아니라
뭐 주식 관련된 뭐 어떤 얘기를 네. 뭐 버벌이다 뭐 이렇게 하면 또 빠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저희 시장에서는 좀 좋을 걸 보여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개인의 시장의 주도 장세이기 때문에 네. 지수에 대한 추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도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설 전에는 대형주를 이렇게 보고 안정적으로 흐르면 대형주를 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설 이후에 대형주가 시세가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보고 대형주 강세 현상이 네. 지속된다. 앞으로 당분간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야인스톡 세 번째 주제 공매도 금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습니다. 일단은 금융위원회에서는 한 달 반 정도 금지를 연장하기로 했고 앞으로 이제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에 대한 시장의 반응도 좀 어떻게 나타날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내일 시장에 대한 부분들 뭐 대형주 위주로 또 개인이 역시나 아직까지 힘을 잃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의 흐름도 다시 한번 좀 잘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야인스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수요일에만 만날 수 있는 또 특별한 코너죠. 우리 동방 박사의 길이라는 코너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잡으면 좋을지 추천 종목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지난주에는 삼성 SDI 추천해 주셨었어요. 자, 이번 주 종목도 좀 기대가 됩니다. 동방 박사님, 우리 오늘 이번 주에는 어느 길로 가야 될까요? 동방 박사 길이 어려워요. 어려워요? 동방 박사가 구세주 온다고 알려주고 네. 구세주한테 가서 경비할 때가 3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동방박사 추천해서 한 3년을 갖고 있어야만 돈 보지 않을까? 그래서 그래요? 좀 길게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길게 동방박사 이렇게 네. 쉬운 길은 아니에요. 아, 좋습니다. 미리 3년 전에 이렇게 좋은 구세주 온다고 동방박사 알려줘도 사람들 모르잖아요. 그 사이 3년 동안 결국은 해서 찾아가듯이 그게 장기 투자고 그런 네. 겁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더 또 멀리 생각을 보는 멀리 투자. 보고 그런 네. 생각을 가지고요. 오늘 제가 지난주에는 제가 삼성 SDI를 아마 추천 목표가도 공격적으로 제시를 했고 맞아요. 아마 충격을 받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삼성 SDI 목표가를 지금 75만 원인데 750만 원이라고 원이라고 했잖아요. 하셨으니까 목표가 잊혀지지가 그렇죠. 않아요. 제가 지금 이제 10만 원에서 지금 70만 원 맞췄거든요. 2020년 간다고. 근데 앞으로도 맞출 걸 보여요. 오. 아마 10년 동안은 성장하지 않을까 계속. 그럼 10년 동안 SDI 들고 있어요. 그런 게 바로 동방박사 길이다. 이렇게 네. 보고. 자, 그래서 오늘은 일진 머티리얼즈를 동방박사의 길의 추천주로 좋습니다. 소개를 하겠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자, 역시나 동방 박사의 길 길게 보고 먼 미래를 보고 이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종목으로 좀 힘을 받아들이는데요. 지금 화면에도 차트가 나오지만 흐름이 굉장히 좋은 종목이기도 해요. 최근에 일진 머티리얼즈 일단 추천해 주시는 이유부터 들어볼까요? 네,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삼성 SDI 할 때 주식은 사는 것이지 파는 게 아니다. 사기만 사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생 동반주인데요. 인생 동반주. 예. 내 인생의 동반자. 그렇죠. 배우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격언이 뭐 주식과 결혼하지 말아라. 결혼하지 말아라. 주식과 결혼하지 말아라. 그래서 막 계속 갖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이제 인생 동반주라 그랬으니까 주식을 큰 돈을 벌려면 결혼을 해야 되는데 배우자 찾듯이 종목을 찾아야 되는 거죠. 아예 배우자를 찾을 네. 때는 그냥 지나가다 그냥 괜찮네, 예쁘네, 그렇게 해서 하면 배우자 되게 안 되죠. 모르잖아. 실패하는 눈 높아요, 그죠? 안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지 성향도 봐야 되고 직업이 뭔지 돈을 잘 벌지 나한테 잘할지 다 보고 정말 돈도 잘 벌고 성격도 좋고 잘할 때 잘하는데 그러면 빨리 결혼해가지고 평생 배우자마저 인생 동반 늙어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아야 되죠. 가장 행복한 삶의 인생에서, 그죠? 주식도 똑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생 동반주에. 네. 과거 80년대 지금까지 인생 동반주는 삼성전자죠. 그럼 삼성전자 샀으면 지금까지 돈만 생기면 돈 거 다 10% 샀다면 인생이 얼마나 행복할까? 돈에서 해방됐을까요, 그죠? 자, 그래서 인생 동반주가 삼성전자로, 제 책에 삼성전자랑 삼성 SDI랑 일진머티리얼 세 종목 인생 동반주로 제 책에 나와 있죠. 그 책의 중요한 것은 가격이 중요하지 않아요. 인생 동반이니까 나한테 계속 돈 잘 벌어다 주고 저 기업이 계속 성장하고 앞으로 5년 10년 계속 성장하고 돈도 잘 벌어주고 우량 주고 코스피 200 종목인데 네. 그럼 뭐예요? 위에 팔고 밑에 사요? 뭐 그건 또 선수도 하고 치고 빠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 즉
한 주를 살 게 아니라 10주, 100주 많이 확보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닥터 심스님이 저는 배우자가 4명이네요 하셨는데 괜찮아요? 배우자 4명 얼마나 힘들겠어요. 4명을 먹여서 4명이 물론 돈 벌어지가 4명을 내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뭐 예쁘게 하든 어떻게 관리하다 보면 세월 다 갑니다. 네. 한 명도 하기 힘든데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부 일처제잖아요. 그죠? 우리도 네. 그래서 인생 동반주 딱 한 종목만 갖고 있는 거예요. 제 책에도 한 나왔지. 종목으로? 한 종목을 사는 게 인생 동반주입니다. 네. 삼성전자, 삼성 SDI 일지모터 있으면 나는 그의 자신에 맞춰서 나는 삼성전자를 나는 배당을 받아야 되겠다. 난 돈도 많고 막 억대 이상이면 연간 3.5% 배당 주니까 나는 요것만 배당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안전한 진짜 그러고 좀 더 나는 앞으로 안전하면서도 삼성그룹주 중에 안전하면서도 앞으로 배당을 안 주지만 고성장이다. 나는 지금 1억이면 2억도 돼야 되고 배당을 안 받더라도 이게 좋다. 네. 그러면 SDI를 하는 거고. 그런데 나는 정말 그거보다 저 장기적으로 소재니까 앞으로 이 회사 저 회사 다양하게 거래처도 있고 하니까 글로벌 1등에서 거래처도 다양하고 또 삼성 SDI가 성장하면 똑같이 같이 성장하는 그 주식이 뭘까 그러면 소재주다. 그럼 소재주는 일진모터리즈다. 그래서 일진모터리즈를 받는 거죠. 즉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고성장이 시작됐잖아요. 올해 그죠? 네. 그럼 배터리 시작됐으면 배터리주 셀 업체를 사든 부품 업체에서 한 종목을 사야 되는데 그 중에서 뭘 살까 하면 자 나는 지금 당장 보면 작년 같으면 양극할 물질 1000가지를 사야 되고요. 그리고 올해가는 동박 시장이 100% 성장하기 때문에 거의 소요 기준으로 보면 동박이 올해 급등해서 많이 작년에 양극할, 언극할 물질 1000가지처럼 올해 동박이 그렇게 많이 갈 거로 소재 중에 물론 다른 소재 업체도 성장하니까 좋을 거로 보여요. 네. 훨씬 더 상대적으로 좋을 거로 보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또 다시 자 장기적으로 5년 10년을 갔을 때 제가 과거에 이 토마토 TV에서 2015년도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어요. 게임 업체에서 경제적 혜자 기업은 NC소프트를 그랬죠. NC소프트는 경제적 혜자이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은 걸 갖고 있어요. 그러면 온라인 게임 과거 1등인데 이제 모바일까지 성공해서 1등이 된 거고 네. 특허로 로얄티도 계속 받죠. 그러면 그 종목은 갖고만 있어도 배당 받고 좋거든요. 그래서 20만 원대에서 100만 원 왔잖아요. 아직도 20만 원, 30만 원 팔면 안 되는 것처럼 경제 혜자 기업. 자, 앞으로 5년, 10년을 봤을 때는 네. 경쟁력이 확실히 갖고 있는 즉 다른 소재 업체가 돈 된다면 미국도 들어오고 중국도 들어오고 유럽도 들어오고 다 들어와서 서로 해가지고 하는 게 바로 소재 업체 중에서는 예를 들어서 양극할 물질을 여기저기 네. 다 할 수 있거든요. 즉 진입 장벽이 높지 않다는 거죠. 5년 10년 뒤에는 그럴 때 진입 네. 장벽이 아주 높은 반도체 기술처럼 양자 기술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동박이에요. 배터리 소재 중에 유일하게 반도체 기술처럼 이 마이크로 기술 마이크로미터라 그러잖아요. 마이크로미터가 100만 분의 1미터거든요. 삼성은 나노미터 5나노 뭐 이러잖아요. 그죠? 20나노. 나노미터는 그 100만 분의 1부터 다시 1000만 분, 그러니까 그걸 다시 1000분의 1로 나누면 마이크로미터 1000분의 1로 나누면 나노미터가 되거든. 마이크로미터 그죠? 그렇게 훨씬 더 이게 우리가 이제 일진모터를 기술력으로 1등이 가고 있는데 1.5 마이크로미터를 가지고 반도체 패키징에 삼성전자에 납품이 되기 때문에 초기술 격차. 그다음에 생산 능력이 2등인 SK넥실보다 올해 연말 기준으로 낸 초기준을 보면 50%더 많아집니다. 생산 능력이. 즉 내년에 정도에 동박이 공급 부족해서 배터리가 생산 차질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에 네. 대한 최대 수혜자는 이 일진모터즈입니다. 일진모터리즈. 자, 그러면 왜냐하면 시설 증설 초고 선도주를 시설 증설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지금 하반기 2만 톤, 내년도 3만 ton 정도 더 들어갈 거로 보이는데 그러면 수요가 부족한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공급을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데가 가격 이 기여도가 아주 커지는 거죠. 네. 그래서 2등보다 격차가 이제 올해 말부터 급격히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로 그게 과거에 반도체가 6개, 10개 회사가 6개 줄고 3개를 줄어 있죠. 매몰 줄어 있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이 그런 어떤 배터리 소재 쪽에 유일하게 이 소재에서는 동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동박은 3개 회사가 있죠. 솔루스 첨단 소재, 두산 솔루션, 그다음에 SK 넥실리스, SKC의 자회사, 그리고 일지모터 3개가 있는데 이 3개가 우리나라 배터리 세일에서 3개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더 전기차 시대가 오면 30년 동안도 이 회사들은 탄탄히 먹고 삽니다. 과거에 지금도 일본이 디스플레이 다 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 잡았죠. 삼성, LG 다 잡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남아있는 게 소재 업체예요. 소니가 이미지 센서 세계 1등이거든요. 56%. 네네. MS가. 그러면 소니 자동차 반도체도 만들고 다 만들어요. 그래서 일본은 소니가 있잖아요. 그죠? 소재는
부품은 강국 일본이잖아요. 지금도 일본이에요. 즉 앞으로 배터리 소재와 강국은 우리나라 이 소재와 업체들은 배터리 시대가 전기차 시대 오면 10년, 20년 뒤에도 탄탄히 먹고 살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게 바로 인생 동반주다. 이렇게 해서 그런 개념이지. 동방사가 지난주에 했는데 삼성에서 빠지고 안 가고 있어요. 맨날 시세 보고 그것은 도박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시세를 맞추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 주라도 돈만 생기면 좀 사고 이렇게 해서 내려가면 더 사고 뭐 올라가면 기분 좋으면 되죠, 그죠? 팔지 말고 이렇게 네. 가져가는 게 바로 이 글로벌 1등 경제적 혜자 기업 이렇게 갖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알겠습니다. 자, 일진 머티리얼즈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인생 동반주다. 계속해서 10년, 20년 앞으로 계속 이 2차 전지 관련된 소재 관련에 대한 성장성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에게 돈도 잘 벌어다주고 나한테 잘 해줄 동반자로서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일진 머티리얼즈를 체크해 주셨습니다. 이제 채팅창에서 SKC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둘이 네. 조금 일진 머티리얼즈가 SKC의 산업을 뺏기지 않을까라는 질문도 있는데 이거는 무슨 소리예요? SKC는 필름이나 화학 회사인데 네. 이 자회사 SK넥실리스가 과거에 KCFT 저 LSM 토론에 있던 동박 이제 과거에는 거의 서로 1등 나누자가 보면 동박 쪽에는 SK넥실리스 과거에 좀 1등이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일진이 기술력이 좀 차이가 기술을 구현하는 게 좀 차이가 있는데 일진이 지금은 글로벌 1등입니다. 네. 작년 MS도 이제 MS 기준으로 보더라도 SK 넥실리스는 9%, 얘들은 12%, 뭐 아니면 9%, 7% 이렇게 1등을 확실히 올랐었고 올해 생산 능력으로 보면 올해 말 기준으로 올해 말 기준으로 보게 되면 SK 넥실리보다 이 일진 머티리얼가 거의 30% 이상의 생산력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SK 넥실리는 1등이 아니면 신문에 1등이라고 그러지만 과거고요. 자, 말레이시아 공장을 지으려고 이제 부지를 샀죠. SK 넥실리는 벌써 일진은 2018년도에 벌써 공장 지어서 벌써 2만 톤 양산이 되고 있고 올해 2만 톤 더 나오거든요. 벌써 몇 년 전에 앞서 나가서 해외에 벌써 진출해서 다 하고 있고 이제는 헝가리에다가 공장을 이제 커팅 공장인데 이제 조립 공장이지만 자르는 공장인데 이거에 아마 제조 공장으로 전환될 걸로 보여요. 그러면 벌써 여기 이제 SK 2등 회사는 이제 공장을 일진은 벌써 생산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몇 년 걸쳐서 이제 가서 공장 짓고 있고 늦었다는 거죠. 벌써 초선도 전략에 일진그룹은 일진머티는 삼성에서 대했죠. 삼성의 거의 전략을 경영 전략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초격차 초선도 전략. 그래서 1, 2등 격차는 더 벌어질 거 보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고민 안 하셔도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혹시나 우려되는 부분들은 짚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러면 일진 머티리얼즈 좀 가격 전략을 짜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이제 또 급등에 계속해서 상승 흐름 이어가고 네. 있어요. 일진 머티리얼즈는 목표가 어디까지 보실까요? 목표가가 일진 머티리얼즈 목표가를 또 드리면 네, 55만 원입니다. 55만 네. 원이요. 또 놀라지 않아요? 그래도 750만 원 한번 들은 적이 있어서 750만 원 정도 가면 만약에 750만 원이면 SDI 가. SDI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한 500조 정도 되거든요. 네네. 지금 삼성전자가 500조 왔잖아요. 앞으로 삼성은 1000조로 갈 걸로 보이고 그러면 500조 왔으면 그에 대한 12% 정도 보면 일진은 한 60조나 60조 정도. 그러면 60조 되면 4,600만 주니까 네. 50만 가면 오사히 한 그렇게 되거든요. 55만 그래서 원. 네. 그럼 20조 만약에 55만 원 가더라도 뭐 20조인데 저는 55만 더 보고 있어요. 저는 지금은 그 전에는 한 3년 전에는 55만 원 목표가를 봤는데 장기적인 얘기예요. 네. 계속 성장 전기차 시대 왔을 때 그런데 저는 아직은 공개는 안 했지만 뭐 일부한테만 공개했죠. 이보다 목표가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삼성전 SDI를 그렇게 높여놓은 것도 물론 삼성 SDI 그렇게 당장 가지는 않죠. 750만 뭐 아예 300조, 200조, 300조 가는 것은 아직 뭐 이제 200만 원, 300만 원 가면 한 140, 50조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럼 아직도 이제 50조 이제 앞으로 3배 가야만 이제 200조 대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3배, 4배 가야는 그거 아직 모르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생 동반이니까 그렇죠.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제 30대 아기 놓고 그 정도 이제 인생으로 보면 세대야도 일진도 그러고 이제 결혼 막 할 거. 그러니까 앞으로 애도 낳고 살다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면 늙었을 때 그 정도가 되겠다.
애도 뭐 2명 낳고 그러니까 애도 다 크고 이렇게처럼 그것처럼 생각하시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그래서 장기도 목표가가 얼마 이렇게 그 별로 인생 동반에서 목표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네. 제가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워런 버핏도 그러잖아요. 10년 동안 갖고 있을 주식은 아니라면 단 10분도 보지 말라고 갖고 있지 말라고 하죠. 그것처럼 인생 동반주는 그렇습니다. 네. 인생 동반주로서 내가 나이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수익도 한 살 한 살 이제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아 나가는 종목으로 이제 체크를 해주셨어요. 750만 원을 들어서 그런지 고래밤님이 55만 원은 생각보다 작은 것 같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요. 그 이상도 보고 계시다는 점. 일진 머티리얼즈 또 올해부터 동박 수급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소식도 들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에 대한 성장세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동방 박사의 길까지 일진 머티리얼즈 확인했습니다.